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윤석열 엑스파일 좀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고, 또 특히 문재인 정권이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 처가 리스크를 덜쳐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극복을 하고 대권 꿈을 이룰지, 자,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줄리 논쟁 있었죠. 그리고 장모의 법정 구속, 이렇게 하면서 부인 리스크 또 장모 리스크가 실제 현실화됐는데, 자, 그것이 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한 배경에 윤석열에 대한 이 수사, 윤석열 주변에 대한 수사의 미션이 주어졌다,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죠. 친정권 검찰, 방탄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 처가 뒤지는 수사, 처가 뒤지기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김오수 발탁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윤석열 처가 관련 기사가 두 건이 보도가 됐는데, 두 건 모두 검찰발입니다. 김오수 검찰발입니다. 일면 사이드 톱부터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자, 어디서 뭐 취재원이 있었겠죠. 한겨레 사이드 톱 기사를 보시면은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여기에 연루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인 사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있는데, 이 권오수 회장이 그때뿐이 아니고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이때뿐이 아니고 번번이 김건희 씨에게 대박을 안겼다, 권오수 회장이. 자, 이러면서 뭔가 또 좀 민감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건희의 번번이 대박 안긴 권오수 회장. 이 권오수 회장 이름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정권거래 또 있었다. 권오수 회장 이름을 딱 박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 주체가 권오수 회장이 돼 있죠. 그리고 김건희와 수상한 거래가 있었고, 이 대박을 계속 안겨줬다.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뭔가 암시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엑스파일에도 막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검찰이 새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씨가 2012년, 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정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2010년, 2011년 주가 조작 사건에 혹시 연루됐다고 해도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성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결혼한 것이 2012년 3월이죠. 그러니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전에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윤석열과는 거리가 있죠. 그런데 새로 김오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결혼 직후입니다. 2012년, 2013년 이때도 거래가 있었다.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시점도 미묘하게 노리는 그런 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 전자공시에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권오수 회장이 2012년 11월 13일, 그러면 결혼 이후죠.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는 게 있죠. 그 신주 인수권 51만 464주를 김건희 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론 가격 1126원의 20%도 못 미치는 가격에 넘겼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다음 해 이 신주 인수권을
뭐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다. 그래서 8개월 만에 82.7%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몇 주를 팔아서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권오수 회장이 헐값에 넘겨줘서 차익을 얻었다. 그 정도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오면의 관련 기사로 가져갑니다. 한겨레 신문이 김건희 도이치 파이낸셜, 그래서 나중에 5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자, 이렇게 또 관련 기사까지. 보통 관련 기사라는 것은 자, 일면 기사를 실는데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다른 면에까지 쭉 이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쓸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1면에 쓰고 3면에 5면에 관련 박스를 쓰게 되면은 그것은 취재한 게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1면에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팩트만 전해주고 3면이나 5면 여기서 해설을 하는데, 자, 이것처럼 그렇게 많이 취재가 된 것이 아니고 쓸 거는 좀 길고 하면은 1면에 쓰고 관련 기사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해설 기사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겨레 또 오면 중간 기사를 보시면은 대검이 윤석열 장모 모해 위정 혐의 재수사 명령을 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이죠. 윤석열의 후임 김오수가 이끄는 대검이 윤석열 장모 모해 이 혐의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과거에 동업을 했다가 털어져서 계속 소송을 벌이고 유튜버 진보 유튜버에서 출연해서 김건희 씨 의혹, 장모 의혹, 윤석열이 뭐 재판에 그 수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정대택 씨와 처음에 털어진 그 문제입니다. 대검이 윤석열 장모 최아무개 씨의 모해 위정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라는 것은 대검이나 그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서 검토한 뒤에 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수사하라. 다시 수사하라. 그때 무혐의 처분, 그때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수사하라 이겁니다. 그때 수사 결론은 이 주 동업자 중에서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손을 들어줬죠. 정대택 씨는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이 투자해서 수익금을 처음에 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백원종 씨, 친정권 성향의 유튜브죠. 백원종 씨가 최 씨의 모해 위정 혐의를 재수사해달라 이렇게 재항고를 냈고 이 사건을 대검이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03년 아주 오래전이죠. 2003년 그 윤석열과 관련 없을 때입니다.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 원 이걸 분배를 놓고 최은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사이에 생긴 분쟁 여기서 비롯됐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일단 최은순 씨의 손을 다 들어줬는데 그때 정대택 씨가 2008년에 최은순 씨와 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죠. 김건희 씨를 모해 위정 교사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정을 해준 법무사를 위정 교사를 했다 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기소를 했는데 정 씨는 무고 혐의, 정대택 씨는 무고했다. 죄가 없는데 고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무고 혐의로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대택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최은순 씨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윤석열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 재항고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 기사는 다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 이 문제, 도이치 모터스 문제는 한겨레가 단독으로 어디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 이 모해 위정 혐의 재수사 명령 이것은 다른 언론에도 일제히 보도가 됐죠. 이 세계일보 사이명 보시면은 대검 윤장모 모해 위정 재수사 결정했는데 장모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재수사하자. 2007년도 일인가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것을 2003년 일입니다. 2003년 1월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서 재수사하라.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중앙명령을 내렸죠. 대검에서. 18년 전 스포츠센터 이익금 소송이고 거짓 정원 이렇게 고발당했다가 작년에 불기소가 된 건데 변호인은 하필이면 현 시점 잡아서 하나 다른 의도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송경식 변호사, 윤석열 전 총장 쪽 송경식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한다. 정대택 씨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이 있고 각 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정언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대택 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윤석열 주변을 압박을 하는데 윤석열 본인에 대한 압박 이전에 일단 처가 사건을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루머,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일종의 인신공격성 유언비어 이런 것도 은근히 제기를 하고 있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죠. 특히 본인이 최근에 월성 원전 사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난 3월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이 그때 월성 원전 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니 정권 쪽에서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검찰총장직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야기를 하니 당시 감사를 했던 감사원 감사를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사건 이 감사로 인해서 일약 국민적 관심을 받고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재형 견제용 아니냐. 본인도 윤석열 본인도 이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려다가 내가 퇴진까지 했다. 최재형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를 했지만 나는 수사까지 했다.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자, 이래서 은근히 최재형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청와대가 백운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결국 윤석열이 나오게 됐다. 이런 분석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왜 백운규를 그렇게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막았을까? 백운규 다음은 청와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백운규에서 무너지면은 백운규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조기 폐쇄되느냐 이렇게 확정적으로 묻고 나서 막 폐쇄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런 이 움직인 손발이 백운규고 그것을 지시한 쪽이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청와대 또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백운규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백운규 영장 치면 우리 끝장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을 해요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해요를 하면서 백운규 영장 치면은 그러면 다음 수사가 청와대까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 끝장이야. 그러니 요즘은 이겁니다. 이 영장만 안 치면은 백운규 영장만 안 치면은 그때 2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었죠. 그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신이 원하는 인사 들어주겠다. 뭐냐? 하나는 이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고 이 권력 수사를 하다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지방으로 자천됐던 한동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일선 수사부로 이렇게 좀 다시 재배치해달라. 이 요구,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변에서 감싸고 있던 이 대검 간부들, 그 친정권적인 대검 간부들을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해달라. 이 요구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여 주겠다. 그러니 이 백운규 영장을 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이 해요를 하고 타협을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타협을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백운계 영장 청구를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검이 영장을 실제로 청구를 했고, 그런 상황이 되니 갑자기 그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인사를 발표를 해버렸죠. 그 한동훈 검사장 복귀하지 못했고, 또 윤석열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 간부들은 전원 유임시키는 그런 인사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여건이 금수완박 이것을 공론화했고, 결국은 윤석열이 퇴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니 그때까지도 계속 그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윤석열을 해요하기 위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우리 권력 수사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시도를 계속했다는 것이 새로 밝혀진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제 충청권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 방문을 했는데 안보, 탈원전, 청년, 충청, 민생행보 첫걸음에 윤석열이 다 노렸다. 민생행보 처음 가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대전에서 정치 행보를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첫 행선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대선 때마다 대전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저의 뿌리는 충남이다, 이렇게 지역 정서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고, 카이스트 방문해서 대학생들 공략하고, 또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런 기사가 있고, 또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긍정 답변을 했다. 국회는 행정부처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충청 대망론과 연결돼서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고자 하는 그런 대선 전략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이런 기사입니다. 안철수와 오늘 오찬회동하는데, 그래서 철석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철석연대, 안철수와 윤석열의 연대. 지금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입당, 합당 문제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철석연대를 결성을 해서 국민의힘과 범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벌일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윤석열 총장이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엑스파일에 나오는 이른바 줄리 문제, 또 과거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했죠. 일축을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정치권에서 자충수 아니냐, 왜 그런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느냐.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줄리라는 이름 다 쓰고 뭐 동거설 이런 이름도 다 쓰게 만들었으니 자충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논란이 있었죠. 저는 그게 자충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김건희 씨가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그때 분위기가 추미애 그 전 장관도 뭐 줄리를 이름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검증은 기본이다, 또 송영길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제 그 문제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 정명 반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윤석열 전 총장은 애처가라는 좀 그런 본인이 프로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더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애처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자, 이런 그 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안,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지금은 대안이라기보다 경쟁자가 되어 가고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지난 주말에 그 가족들과 여행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시 어제 서울로 왔답니다. 부친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져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와서 측근들과 만나서 대선 출마 결심 굳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사이드톱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최근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대권 도전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기사를 사이드톱으로 실었습니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서울로 돌아와서 주변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전달했다. 야권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병환이 갑자기 악화돼서 강원도에 머물던 전 원장이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그 전에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반대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자. 여당 소식. 어제 제가 리스크를 말씀드렸죠. 김부선 리스크. 이재명은 김부선 리스크, 윤석열은 줄리 리스크. 이것이 대선판을 흔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은 김부선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바지 문제, 바지 게이트 이런 이야기까지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선 이야기를 다시 물으니 정세균 후보가 물었죠. 그러니 바지를 한번 더 내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정치인사이드면 오면에 보시면은 바지 내릴까요가 촉발한 여당의 새 전선. 그래서 어떤 전선이 형성되느냐. 반바지 동맹. 이 바지 내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바지 동맹 대 재미연대. 반바지 동맹 재미연대. 재미연대는 이재명과 추미애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이재명 쪽에 좀 편을 들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일단 동맹을 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딱 됐는데 이것이 전선이 새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경선 초반에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대립 전선이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을 계기로 다른 형태로 재편이 되고 있다. 반바지 동맹.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여기서 강력히 바지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은 어떤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금쟁이다.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여러모로 두둔을 하면서 재미연대 또는 명추연합, 이재명, 추미애, 명추연합 이런 신조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신체 검증을 거쳐서 의혹이 해소가 다 됐는데 왜 계속 당신 마녀지 이렇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 바지 발언이 상당히 리스크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논란도 지금 계속 오늘 조간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시면은 가짜 수산업자 문호발 로비 28명째. 그래서 초유의 김영란법 게이트가 터지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게 유명무실화 됐죠. 사실 일반 사회 생활하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적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 일이 크게 시작이 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 만에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막 퍼져나가면서 김영란법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인 3명이 추가 입건될지도 모르고 동교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전직 국회의원들도 선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청탁금지법,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고 뇌물 혐의는 현재까지 입증이 안 된다. 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김영란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뇌물죄로 엮었던 박영수 특검이 이 뇌물을 받은 의혹인데 이것이 그런데 지금 특검 아직 여전히 특검입니다. 공소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특검이 공직자냐,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냐,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또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어떤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박영수, 포르쉐, 렌터비 석 달 뒤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자 지불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금품 수수 당시 범행이 성립을 해서 대금을 지불했어도 본인 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은 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수산업자, 그 사기를 치고 다닌 수산업자가 김무성 전 의원을 만난 후에 본인이 국회의원, 포항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헛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부산에서 정치를 했지만 포항에서 성장을 한 그런 배경이 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그 어떤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기사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죠. 중앙일보가 특집 기사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기획, 보수, 진보, 프로 고발로 최근에 어떤 그 사안이 터지면 계속 고소 고발을 해서 그것을 검찰에 배당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진보, 좌파 사람들을 막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보수, 우파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대담을 시켰습니다. 중앙일보가. 상당히 재밌는, 흥미있는 그런 건데 윤석열 고발만 26번 한 사생행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입니다. 그리고 조국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법세련입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인데 이 양쪽 서로 프로 고발러들을 대담을 시키는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법세련은 주요 고발 사건을 보면은 조국, 최강욱, 유시민, 추미애, 송영길 쭉 고발을 했고 사세행은 윤석열만 계속 고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재형 직권남용으로 또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가 좀 숙지는 듯 하더니 어제 하루 1,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 대유행 뚝이 터졌다.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기록했는데 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톱이고 모든 신문의 일면톱에서 코로나 대유행 위기감을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조마조마했는데 변이 백수가 코로나 확산 불붙었다. 변이 바이러스 20대 백신 부족 수도권 집중. 다시 코로나 확대 불붙였는데 자 그러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정책 수단을 구사를 하고 예산도 막 쓰고 있는 정부가 져야 되겠죠. 성급했던 정부 휴가철 앞두고 이동이 많아지는데 1차 접종자 마스크 벗게 하는 등 방역 완화 카드 너무 일찍 꺼내서 다시 대유행 뚝이 터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